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새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촌지나 불법 잔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에서 개별적으로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10만 원 이상 받은 교사는 파면 해임 조치하고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촌지받은 교사를 신고하는 사람에겐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거냐, 다른 지역 교사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 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이 됐죠. 이병호 후보자. 이병호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요, 후보자의 정치 중립 의지와 또 정치 성향,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의지는 물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소신 및 방향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나쁜 일이다. 그것을 절대로 다시 반복하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안보를 강조해왔다.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줬네요. 한 네티즌은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 국정원장 후보자라며 이 후보자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도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은 외국인으로 키운 사람이라며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병호 후보자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 이병호 국정원 후보자의 그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총 12명인데요. 이 중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콩의 한 증권사 임원으로 있는 장남의 15살, 13살 된 두 딸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이고, 장남의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차남도 미국 영주권자이고, 차남의 부인도 역시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차남의 딸은 한국 국적이 없는 순수 미국 시민권자이고, 차남의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 후보자의 자손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 씨가 자진 사퇴한 가장 큰 이유도 본인이 이중 국적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를 비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 국정원장보다는 미국 CIA 원장이 더 어울린다고 비꼬았고요. 다른 네티즌도 하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이가 있죠. 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근데 이를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임용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발이 나서 결국 결정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어 있네요. 오늘 철회했죠. 네. 건국대는 그 지난 1일 박 전 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박 전 국회의장의 석좌 교수 재임용은 건국대의 유상을 떨어뜨리고 16,000명의 학우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재임용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석좌 교수로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형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여론만으로 재임용을 안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재임용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여론이 악화되고 박희태 전 의장도 재위촉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오늘 위촉 철회의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학교 측도 학생도 박 전 의장도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무보수의 명예직인 석좌 교수 한번 하려다가 다시 한번 독특한 망신을 당했다. 학교 측이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안 그래도 대학가에서 성추행 문제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 성추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려고 했다니 여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수력 원자력 원전 도면 유출 해킹 사건이 있죠.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합수난 그 원전 해커가 한수원을 해킹하고 내부 자료를 유포할 때 접속한 인터넷 IP 주소 12자리 중 앞에 9자리가 북한의 해킹 악성 코드 중 하나인 김숙희가 사용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유출범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 중 아닌 보살, 통채, 요록 이런 북한식 표현이 사용된 점과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조직이 과거 북한 해커들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진 점도 북한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런 합수단의 결론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또 북한이냐? 북한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나라다. 북한 해커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국정원은 뭐하나라면서 합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네티즌은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내고 끝내면 안 된다. 왜 해킹을 당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킹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원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받는데 교사들은 왜 200만 원인가요? 교사도 공직자인데 김영란법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0022번님 의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원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에일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월요일 곳곳으로 차도 많고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리는데요. 먼저 망우로 상봉역과 중랑교 가는 길, 동일로 지하차도 사거리를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어렵게 지납니다. 양재대로 암사동 가는 길은 길동사거리와 길동역 사이 2차로에 택시길이 부딪혀서 부근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신갈까지 차가 많은 가운데 양재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있기 때문에 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길게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17번 국도 용인 고안교차로 부근에서는 구제역 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고요. 서부간 선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게 성산대교에서 오목교, 광명교에서 금천교, 반대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사드의 무상급식의 최저임금에 요즘 국회가 뭐처럼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책 때문에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직 논란이 일던 현역 의원 3명은 오늘 청와대로부터 정무특보 요청장을 받았고요. 네, 오늘 정면 인터뷰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우선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청문회를 정확하게 지켜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뭐라고 아직 그 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네, 그러시군요. 예. 저 사드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이 사드 도입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드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사드 문제가 이 기본 전제를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사드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그 생존권을 어떻게 지켜야 될 문제와 직결이 되거든요. 네. 그 북한의 핵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국의 이익 또는 중국의 이익 그런 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눈치를 본다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드를 갖는 것이 맞냐 안 맞느냐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효율성 있는 이게 그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게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북한의 핵 저지하는 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야 네. 우리가 주체적인 외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 의총을 하자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그걸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총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하는 겁니다.
또 당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틀리고 또 정부의 역할이 틀리는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도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회가 힘을 실어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죠. 네.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봐요. 예.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층이 지금 청년층들 아니겠어요? 네. 지금 청년 세대의 60% 이상들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이걸 포기한 5%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이 9.2%에 도달하고 있고 또 청년 5명 중 1명은 지금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제시한 최저임금이 7.1% 올랐다라고 한 게 5,580원인데요. 네. 시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16만 6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미혼 단신 근로자 한 달 최저 생계비가 150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150만 원 수준에까지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신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기업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싸게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네. 19일에 친이계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십니까? 저는 친이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지금 19일 날 만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예. 과거에 친이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 때 예. 지금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데 친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이계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무슨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날 모임은? 그 전서부터 있었던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원래 멤버가 아니에요. 이재호 의원이 이제 그런 만찬 회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서 전 정권에 관해서 겨누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저는 일단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이 시점에서 왜 선언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면 네. 이런 기획수사, 부패와의 전쟁 사정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한 사정이 저는 성공한 예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언을 하고 합니까? 지금 수사하겠다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준단 말이죠. 예.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가 이 시점에서는 저는 왜 이것을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사할 게 있으니까 수사하겠다는 거겠죠, 뭐. 아니 수사하면 되죠. 그걸 선언하고 합니까? 어느 예. 수사를 하는데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 네. 선언하고 성명 내고 합니까? 예. 검찰이 하면 되죠. 예. 그런 뜻이셨군요. 예. 예. 자원 외교를 지목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MB 정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수사도 그렇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저는 좀 오해를 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MB 정권 때 일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원외교 이게 이제 결국 자원외견이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것이 기획수사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죠. 네.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서로 친이계 또는 전 정권을 겨냥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이 정부에 저는 전혀 이 정권에 전혀 유리한 네.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뭐. 당연하죠. 네, 뭐 덮으면 또 더 큰 범죄예요. 아니 덮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것을 세상에 국무총리가 선언을 하고 하느냐. 선언하고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간에 지금 칼날이 전 정권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느끼시기에 진짜 전 정권을 노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국무총리가 난데없이 이 시점에서 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선언을 접근을 하니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오해를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이거는 저는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나 뭐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정무특보 세 사람 현역 의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정의회 국회의장은 그거 좀 불만이 있나 봐요.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오면 겸직 신고서를 내라. 그리고 예. 심사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태죠. 예, 뭐 이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나요? 저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이 정무특보라고 하는 자리가 네. 현역 의원이 그 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가는 게 상권 분립상 옳으냐 네. 하는 거죠. 네. 예, 이거하고 저는 정무특보라고 하는 자리하고 장관 국무위원을 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네. 그 국무위원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정무특보는 임의적인 자리인데 네. 이렇게 그 현역 의원이 네. 정무특보로 가는 것은 저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그 대통령을 좀 이 집권당에서 잘 보좌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 속에서 네.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특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고요. 네. 그런 특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사적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네. 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사적인 건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색하다는 거죠. 네. 또 서로 정무특보를 그렇게 임명했다 해가지고 저는 소통적 차원에서 네. 했다고 보는데 네네. 소통이 잘 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그러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정무특보 세 사람 현역 의원을 임명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없는 것보다는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바란다. 근데 소통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내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런 모임이 참 드물었죠, 그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네.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 근자의 1년의 이렇게 행보를 보면 네. 많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신다고 봐요. 아, 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네. 지속돼서 네. 그야말로 국민이 우려하는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야당 청무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김광진입니다. 청문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제 공개는 끝났고요. 비공개 청문회 진행 중입니다. 아, 예, 식사도 하셔야 할 텐데. 식사 예. 시간인데. 예. 비공개에서 청문회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은 얘기하실 수 없을 거고. 뭐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라든가 예. 뭐 대북 간에 있었던 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낮에 있었던 그 청문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습니까? 이분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덕성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은 크게 쟁점되지 않았고요. 네. 다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과 또 어쨌든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이 현대화되고 사이버전이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직을 떠나신 지 이제 19년 차가 되시는 분이셔서 예. 과연 그것에 쉽게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국정원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국정원 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절하겠다라고 네. 하는 말씀하시고 네.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 파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네.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의 정치 개혁 개입 문제에 관해서는 역대 국정원장들이 다 그 금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하고 그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 같이 보셨나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병기 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셔놓고도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도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오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인식 자체가 약간 보수적 성향이 강하신 것은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이분이 해외 파트에서만 주로 근무를 하셔서, 아, 원래? 예, 국내 파트나 이런 것에 대한 정치 파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높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은 좀 강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많이 주고 계시네요. 통과시키시겠네요? 야당에서도. 하여튼, 조금 더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16 구테타에 관해서 답변을 좀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점이 크게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것을 쿠데타라고 말해봐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이분이 5.16 당시에 육사 생도셔가지고 지지 행진을 하셨던 분이에요. 5.16과 관련한.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전 내내 5.16이라고만 얘기하시고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는 끝내 동일하지 않으셨다가 네. 한 1시간 전쯤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용어를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동의한다 이 정도로 지금 계속 네. 교과서를 인정받군요. 예. 네. 자, 후보자의 그 가족 7명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정부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런 부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다 걸렀다고 하거든요. 네. 후보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분은 좀 특성상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해외관에서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있고 또 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 손자들은 당연히 출생을 외국에서 해서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차이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기 미창부 장관 김정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은 이제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이고 또 자제분이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상문 경과 보고서에 이제 담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문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점수 많이 주시네요. 통과시킬 것 같네요. 웃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소식은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김광진 의원님은 국방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방산비리 수사가 아주 그냥 세게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검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고 있긴 한데 아신 것처럼 이게 계속 흔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야당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게 나오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시기인데 실제 수사권과 조사권을 잇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파헤치고 있지 않아요. 네. 게다가 현직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지도 않고 예전에 전직이나 이런 분들만 지금 하고 있어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육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군만 거의 90% 가까이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35조 원 예산 중에 반 이상이 육군이 관할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브로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산 얘기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받으시는군요. 브로커나 군피아 문제가 사실은 제가 뭐 군 출신도 아닙니다만은 국방에 3년 해보고도 어느 정도 그 관계도나 인맥도가 거의 그려지는데 제가 아는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의 수사도 지금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타겟이나 층을 노리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정말 방산비리 전체에 대한 수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들이 조금 있는 것이죠. 특정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나요? 뭐 잘못 보인 데가 있나요? 뭐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군피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국방부라고 말할 때 육방부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호하고 좀 비호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군 그 지휘 체계가 거의 군인으로 육군 총장 출신으로 다 싸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그 육군을 커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군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육사 출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호실장도 육사 출신이시고 그 국가안보실장도 육사 출신의 참모총장 출신이시고 뭐 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시군요. 하여튼 좀 근거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저 오늘 YTN 단독 취조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일광공의 이규태 회장하고 함께 구속된 그 예비역 공군 중장 있습니다. 권 씨. 근데 군 당국의 허술한 취업 심사로 군피아 행보를 벌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취업 제한 여부 심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정말 제한 여부 심사가 부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YTN에서 기사를 해준 것처럼요. 근데 직접 본인이 그 사업을 관장했던 사람이거든요. 팀장이었습니다. 방사청에서. 근데 전역하고 하루 만에 관련한 업체 발주를 받았던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그냥 들어가도록 허가를 내주는데 방사청에서도 허가 내주고 국방부 심의 통과하고 안행위의 심의까지 그냥 다 일사천리로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군피아를 막아낼 수가 없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질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네, 서울시 교육청의 촌지 근절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0063번님. 공교육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촌지와 치맛바람 때문입니다. 확실히 단속해서 현대판 촌지 역할을 하는 값비싼 선물 금절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767번님. 취지는 좋으나 안 받는다고 해도 다른 선물 사이에 봉투 끼워놓고
뭐 돌려보내기에 아이 편에 보내는 학부모는 왜 처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